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즉 유럽과 우리나라의 거리 풍경, 가로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로맨틱하다, 예쁘다, 숲이 우거져 있다, 예쁜 성, 왕,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서구 지향적인 관점이 커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또한 예쁘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문제까지 모두 얘기하자면 길어지고 우선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서양은 석조, 즉 돌과 벽돌 이런 걸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500년 전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한 2000년 전에 콜로세움 로마에, 그리고 또한 판테온 신전,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아르레 원형 경기장도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주거 건물이라든지 일반 건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마을들이 무척 많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목조 구조입니다. 동양 삼국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궁정사 극락전입니다. 이게 길게 봐야 800년 정도, 그리고 부석사의 무량수전, 이렇게 남아있는 건물들이 길어봐야 몇백 년밖에 안 되죠.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신라시대 때 불국사 1000년이 넘지 않았냐고요? 그것도 역시 전란 중에 불에 타서 없어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조금씩 지어 나간 겁니다. 녹지, 즉 숲의 문제는 어떨까요? 녹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쫓아갔습니다. 독일 남서부의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굉장히 큰 숲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민둥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녹화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실 2%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도 새로 개발된 그런 동네들, 도심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동네들이 짧게는 몇백 년 전부터 길게는 몇천 년 전까지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이 유적지가 아니라 생활의 공간, 즉 주거나 상가로 아직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옆 건물이나 또 위에 어떤 더 얹혀진 켜들을 보면 세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식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또는 오래된 전통 있는 동네가 아니라 새롭게 생기는 주거단지들도 구조에 대한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각 건물들을 살펴보면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있을 때의 통일감, 벽체의 색깔이라든지 조적 구조나 또 박공, 그 다음에 지붕의 색깔, 벽체의 색깔, 조그만 골목길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통일성이 있는 중에서도 변화가 있는, 그래서 이런 유닛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에 의해서 전통 역사 단절과 함께 6.25 전화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어떤 전통 공간이나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또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몇백 년이 최고인 산속의 사찰, 양동 전통마을, 그리고 하회마을, 전통마을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전통마을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박한 초가집이나 기와집의 분집일지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성, 또 패턴, 옛길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유럽 마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극소수의 전통 마을을 제외하고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곳이 전통의 재현이나 디자인이라는 고민 없이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나마 요사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전통의 발견과 디자인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유럽의 간판과 우리나라의 간판의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고향인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은 북한강가에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리도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또는 주말에 가볼 만한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 모든 건물들이 물론 뜯어보면 예쁜 건물들도 많이 있고
또 괜찮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디자인 경합장도 아니고 각기 서로 등을 돌리고 자기 혼자 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있는 이 좋은 경관을 가진 장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져 있는 건물과 서로 봐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간판들입니다. 이 길가의 건물들, 호텔들, 식당들, 또 식당의 간판들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간장게장, 더덕구이, 오리구이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판이 분위기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한번 분당에 있는 어떤 상가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건물은 외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간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간판의 규제와 간판 문화 재정립이 되어 있는 강남의 모습 또는 다른 지자체의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유럽 지역의 간판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곳의 간판들이 유럽 지역의 모든 간판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간판 공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벽계천이라는 아주 물맑은 계곡에 얼마 전에 양평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 작업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제 느낌은 차라리 고치기 전에 어수선한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복귀하지 않은 하수도 정리 사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관이 좋은 곳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규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형태나 색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든지 하고 간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예술가가 마을, 도시, 나라를 아름답게 단시간에 멋있는 곳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모두의 인식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나간다면 언젠가는 예쁜 그리고 가고 싶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